밥도 잘 안 넘어간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도대체 헌재 내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오늘도 점점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하나하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먼저 오늘 헌재 앞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불임재판소가 된 것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하나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민영수 원장님. 예. 한기국, 그러니까 이 친박단체가 오늘부터 3박 4일 대규모 집회도 한다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난리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박 4일이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은 선고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3박 4일 동안에 이 그 안국역에서부터 수운회관에 나와서 안국역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태극기로 다 인간 태극기 띠를 형성해가지고 선고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전부 텐트 치고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헌재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표시를 하시더라도 너무 극렬하고 너무나 좀 더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타국에서 저러면은 나중에 촛불 집회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런 모습들이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공론 분열의 모습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방금 보신 영상이 오늘 김평호 변호사가 오늘 헌재 앞에서 한 기자회견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구인의 재판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선의 재판관이 이제 지명을 받았거든요. 대법원장한테.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어디냐인데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서 이제 학설들이 좀 되는데 예. 안 되는 방향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곧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어쨌든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누구를 다시 임명하는 게 약간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평호 변호사 주장 뭐 일면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 밖에 헌법재판소 오늘 상황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저 집회 참가자들 중에 일부가 평의를 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서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데요. 이건 참 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여야 공이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특히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판결이 선고됐을 때도 만약에 또 어떤 시위라든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막 평의하는데 방해는 안 될 겁니다. 뭐 방음 장치라든지 됐기 때문에 방해는 안 되지만 앞에 나와서 저걸 봤을 때 재판관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경찰 같은 경우도 이게 적법한 집회라든지 시위가 되는지 조금 확인해서 뭐 공무 방해도 될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저라면 안 되긴 안 되는데요. 사실 당초 예상보다 헌재 선고일 공표가 늦어지는 걸 두고서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석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각각 다 마음을 아직 못 정했다. 예.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이 있고 판사, 젊은 판사들이 있는 경우하고는 예. 다릅니다. 그건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그 모든 사건을 주도해버리죠. 그렇죠. 이를테면 좀 우격다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 게 그 구내식당 조리실장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입맛도 없으신 것 같다. 예전보다 식사를 많이 안 하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뭐 입맛까지 없나 보더라고요.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경험해 오고 또 배워왔던 법리와 소신대로 결정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겠죠. 지금 바깥에서 거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자신의 소신은 이런 건데 그 소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곡해라든지 또는 음해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상 초유의 지금 탄핵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중요한 사건인 만큼 그렇죠. 본인 개개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얼른 선고일자 정하시고 법대로 결정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입니다. 지금 스트레스는요, 재판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대통령도 받을 것이고 또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건국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을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막에 보는 것처럼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빨리 결정이 내려져 갖고 이 혼란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표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번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헌재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지금과 같이로 또 국론이 찬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심각한 갈등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가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후폭풍도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 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것이 역사 또 여러 면을 감안했을 때 옳은 판단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잠이 안 올 겁니다. 잠이 안 오죠. 근데 이 혼란상이 정말 저도 지금 오늘 오전 중에 2가지 유형의 흔히 말하는 그 번행을 받은 거를 받았어요. 증권과 정보지요? 네, 증권과 정보 중인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헌법재판관들 이름까지 다 있어가지고 성향 분석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하나는 무슨 향후에 또 정치 일정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는 게 그 자체가 바로 혼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다들 말씀들 하셨지만은 정말 그 자고우면 할 필요 없이 딱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제 한 4일 전, 5일 전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이 권영애 전 안기 부장이 방금 전에 혈당 저하로 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고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헌재 앞이 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좀 복잡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예. 결국 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조금씩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내식당 얘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진짜 평의가 이루어지는 재판관 사무실인 3층, 4층으로 좀 가볼게요. 네. 제가 제목을 무덤까지 비밀, 헌법재판소의 평,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박지훈 변호사. 네. 이 평의 내용은 물론 나중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런 거는 본인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무덤까지 비밀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고 법원에도 이제 3심입니다. 주심이 있고 배석 판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죠. 그 평의하는 과정은 사실은 결론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평의할 때 누구는 찬성 의견 냈고 누구는 반대 의견 냈고, 이거를 만약에 내게 되면 법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도 이 과정에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에 난상 토론하는 과정을 평의라 그런 거거든요. 그 평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A 재판관이 이 탄핵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기각을 했다. 그걸 밖에 나서 평의할 때 인용했는데 나중에는 기각을 하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요 평의하는 내용, 그 안에서 했던 내용은 끝까지 아주 비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잠시만요. 저 방금 전에 있었던 소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막으로도 들어왔네요. 일주일 전부터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이 권영애 전 안기 부장이, 탄기국 대표죠, 방금 전에 병원으로 혈당 저하 탓에 후송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헌재 안으로 돌아가 보면 보안이 생명이라고 네. 하니까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할 만큼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도감청 방지 시설도 상당히 비싼 그 시설을 좀 추가로 지금 돼 있다 그러고, 계단 앞에로 폐쇄를 해버립니다.
혹시라도 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거 평의실 앞에 계단을 폐쇄해버리고 차 마시고 싶다 그러면 다 정지하고 차를 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이제 보안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원래는 오전 10시에 평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평일하는데 시간 이런 것도 아마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평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고영신 박사님, 네. 보면 뭐 저희가 간명하게 이 별명, 뭐, 닉네임들 한번 뭐, 막내, 뭐, 송곳, 여제, 관찰자, 뭐, 이렇게까지 8명의 그 각인 8인 8색의 재판관들의 면면을 좀 보긴 봤지만, 아무리 뭐, 이 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8명 의견을 조율한다는 게 평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3사람만 모여도 아주 조율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3사람만 모여도 패가 두 편이 나눠지고 그러는데 8명의 그 재판관들의 이념적인 성향도 뭐 저 표에도 나오다시피 좀 다르고 또 임명권자도 다릅니다. 또 임명권자의 무슨 따라서 결정적인 어떤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그래도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지상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번 같은 경우 8명의 이런 재판관들이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성향이라든가 또 법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항도 지금 유법 사항도 유언 유법 사항도 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줄여서 한 5가지로 압축은 했습니다만 그 내용마다 옛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딱 한 가지 뭐 확실한 거 한 가지 같으면은 뭐 찬반이 분명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마다 또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3가지의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한 내용마다 8명이 다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8명이 어떤 조율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분들은 다 법에 대한 나름대로 식견과 최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예. 주장도 아주 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그 대통령의 그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원칙을 위배했느냐, 또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신뢰감 있는 그러한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또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 뇌물수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직권남용해서 5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노련한 재판관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이 5가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심각한 위반으로 보느냐 아니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보느냐 뭐 그렇게 해갖고 격렬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낼 준비는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 기각을 원하는 사람은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대로 인용을 원하는 사람은 인용을 원하는 사람들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깥에서 진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민이 큰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현실이에요. 나중에 미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당위적인 얘기를 한다 하여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 여기서 더 이상의 폭력이라든지 막말은 삼가하고 우리가 금도를 지키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잠시 뒤 뭐 1시간 뒤면 평의가 열릴 텐데 이 평의 안의 모습이 참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흥미로운 게 막내 재판관부터 발언을 시작하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막내라 해가지고 뭐 어린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사람을 막는 조영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이분이죠, 이분. 그렇죠. 막내가 나이가 이정미 권한대행보다 7살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막내가 아닌데 사법연수원 기수도 상당히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임명 날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목들 상당히 잘 달아놨는데 저 두 자의 모든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자라든지 추천권자를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여죄라고 있는 이정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 송고 질문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죠.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로 좀 돌았던 사람이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본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재판정의 분위기는 약간 강하게 밀어붙인 분위기인데 나머지 안 알려진 사람, 막내라고 좀 읽혀지는 조영호 재판관이라든지 또 안창호 재판관이라든지 이분이죠. 예, 서기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그렇죠. 추천한 사람입니다. 서기석 재판관하고 조영호 재판관은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성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평의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13가지 중에 5개를 출연했는데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한 토론을 한다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사실관계에서 막내부터 나는 이거는 위반 사항이고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정미 대행이 나도 이렇다. 이 의견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떤 공통 분모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결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평의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추측컨대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옮겼는데 1시간 정도가 맞췄다는 거는 날짜도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13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태로 날짜가 지금 조금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간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바로 선고일일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 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를 하고 다음날 이제 선고한 경우도 있고요. 선고일이 아마 미리 지정이 되면 아마 상당히 여론도 이제 들끓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마 하루나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3일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더 뜨거우니까 오늘이나 뭐 내일쯤 할 수도 있다라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뭐 3일 전에 해야 된다,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 규정이 없고요. 관례적으로 이제 2주 전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했고요. 통진당 해산 때 이틀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면서 내일 선고하겠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 같아요. 오전에 평의 10시에 하다가 2시간 하고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평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후로 넘겼습니다. 3시로. 3시로 넘겨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시에 하고 4시 1시간만 하고 나왔거든요, 평의가. 그럼 평의가 잘 됐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양극단이네요. 극단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엠바고로 하면서 선고 날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어제입니다. 조금 선고를 생각하고 평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마쳤다라는 거는 선고 날짜가 조금 대립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13일 아니면 뭐 그 전 또 그 이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공통의 답을 못 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본안에 대한 어떤 평의는 못한 것 같고요. 날짜 평의 정도 하다가 나왔을 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할 거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정하지 않으면 정말 13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정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그래서 있다. 오늘은 뭐 정해지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놔도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 그렇죠. 예. 평의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평의 때 내가 뭐 인용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기각한다고 해가지고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의는 말 그대로 비밀이고 그 어떤 마음들이나 어떤 그런 논리 같은 거를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선고할 때는 평의하고 다른 어떤 결과를 내도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날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몇몇 재판관들 제 추측이긴 한데 이 날짜 안 맞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막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람까지 다 의견을 듣지 않고 다수결로 13일 잡자, 10일 잡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다 보시는 것처럼 무덤까지 다 비밀입니다. 예. 무덤까지 비밀이니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평의가 상당히 주목되는 이유기도 해요.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상대로라면 탄핵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장외전 불똥이 또 이리로 튀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박영수 특검 부인에 대해서 살해역으로 혼절했다는 긴급 보도. 현재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언행이 오고 가고 또 심지어 저희 당의 간부들에게도 전화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든 이번 주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정해지면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특검 쪽의 분위기도 좀 이상해서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뭐 쓰러졌다는 얘기까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셨지만은 박영수 특검이 이제 혼절을 했습니다. 혼절을 했는데 그 살해 이업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원래 지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의 그 자택이 저 강남 그쪽이거든요. 저도 그 앞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 이제 경찰 의경 그 버스가 넉 대가 와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와서 하도 이제 그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버스 한 넉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무슨 하형식을 하고 뭐 처형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지병을 앓고 있던 부인이 혼절할 정도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한쪽의 의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재차 이제 드릴 저희가 좀 뿌옇게 영상을 만든 이유가 워낙 행동들이 좀 거칠고 이 언행들 자체가 방송에 여과 없이 나가면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라고 저렇게 화면을 좀 뿌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그걸 감안했거든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모습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박영수가 죽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언제 어디서든 우리 태극기 부대는 항상 있습니다. 박영수는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꼭 응징합니다. 저한테 박영수는 걸려드는 겁니다. 예, 제가 박영수 특검의 가족이라도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2015년에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무서웠으면 부인이 혼절까지 했겠습니까? 뭐 부인이 다소 뭐 지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박영수 특검도 그렇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5년에도 박영수 특검이 그 자기가 의뢰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영수 특검한테 또 유해를 가해가지고 그때도 뭐 상당히 그 순교로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커트칼 피습을 당했고 뭐 주한 대사도 뭐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특히 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인가요? 지난달 그 24일 지금 막 방금 영상에서 나온 대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제 박 특검이 특검에서 벗어나면 일반 민간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할 때 아마 뭐 많은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라도 무섭겠는데 하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종의 뭐 백색테러라는 것은 과거에 뭐 해방 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승만 독재 정부 때 제일 많이 한 게 이 백색테러입니다. 가정까지 쫓아가고 뭐 그때 삼성개헌이다 또 무슨 독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적 그런 위해를 가하고 그런 게 이승만 정권 때 그래서 그때 백색테러라고 했는데 뭐 이분들이 뭐 그런 생각까지는 갖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어쨌든 뭐 법치라든가 민주주의 질서에는 매우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죠. 그런데 정치권도 지금 이 탄핵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이 센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국회 모습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 사건을 보면은 2012년 헌마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박한철,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 내부는 8명이 재판을 하는 평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다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우현 탄핵이다. 그래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윤상현 의원 마이크를 자주 잡아가지고요. 정옥 의원님.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나중에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더 이렇게 더 불을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정치권을 보셨지만 정치권이 무슨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뭐가 이롭고 뭐가 불리한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백색 테러 얘기하는데 예. 그게 어떻게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람이 욕을 해도 모욕죄로 걸리고 공공연한 자리에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그게 위법사항인데 죽이겠다고 달겨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 참 무서운 일이다. 부인이 혼절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여기서만 끝인다면 이 사회는 이건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동안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리는 7명이래야 되는데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각하가 된 거를 마치도 8명이 안 됐기 때문에 8명이 재판하는 판결에 대해서 각하가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전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해가지고선 지금 나름대로 그 단체 행동을 하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로 깝깝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해서 당이 나눠지고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 정당의 어떤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지지도가 견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나오다 보니까 헌재 존중,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또 단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